아, 짤막한 사이에 내가 그 주호영 씨한테 좀 알려주고 싶은 얘기 하나 있어서 잠깐 이야기를 한번 꺼내볼게요. 국민의힘은 내가 저번에 몇 번 경고한 적이 있다. 리얼미터 지지율을 보면 망한다고. 왜냐하면은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긴 한데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넘어섰다고 하면 그것만 보고 싶잖아. 리얼미터가 최고의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리얼미터가요. 총선 전에도 그런 여론조사 몇 번 있었다고. 리얼미터가 다 맞지도 않고 그렇다고 갤럽이 다 맞지도 않겠지. 근데 희한하게 이번 주에는 리얼미터 등 평상시 안 나오던 여론조사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거든. 그걸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리얼미터가 평상시 때 서로 조인트 안 하던 제휴 안 하던 국민일보가 또 리얼미터에 해가지고 문 대통령 지지율 최저 이렇게 찍는단 말이에요. 리얼미터 또는 이런 여론조사 다 안 맞으니까 일단 걱정을 하지 마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정리하니까 입이 아픈데 여러분들이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국민들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 그걸 바꿔야 된다니까요. 어차피 우리가 추구하는 공수처 같은 개혁 법안들은 이쪽 사람들은 다 찬성하는 법이에요. 누가 여론전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 높게 드높이느냐예요. 저쪽에서 공수처 반대하는 이유가 문재인 독재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것이 먹히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야. 근데 국민의힘에 그런 식의 독재 프레임이 먹히면 우리 쪽 지지자들이 자기 의사 표현을 못하는 그런 구조에 놓여 있는 거지. 이미 사람들은 선거악 구도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저쪽은 비호감도라고 하는 게 60%잖아. 그걸 되게 등치를 시키면 악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력이 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잠깐 오르락 내리고 치고 오르고 내리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장하는 아젠다, 우리가 지금 끌고 가는 아젠다가 당위성을 얻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론조사에 들어있는 함의예요. 함의. 숨어있는 뜻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의 국민의 지음은 20대 같은 지지율이나 기존에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년 동안 캐스팅 보터 역할을 했던 50대 지지율을 자신들이 압도적으로 가져오지 않는 이상 모든 선거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 저쪽의 여론전이 먹히느냐 마느냐인데 민주당이 지지율이 떨어져도 국민의 지지로 지지율이 안 간다는 것.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도 내가 문재인 지지는 뺐으면 뺐지. 니들은 안 찍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지금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빠지거나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에 대한 어떤 평가 수준 자체가 좀 떨어지는 이 패턴이 나타나니까 리얼미터에 의뢰하는 그러니까 회사 수가 많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리얼미터 입장에서는 이제 녹아난 거지. 선거 시즌도 아닌데 고객들이 많아지니까 결국에는 매출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리얼미터로서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합리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나오는 결과를 해석할 때, 그러니까 지지율이 낮아졌다고 해서 지지를 철회한 게 아니라는 걸 사실 좀 보충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단적인 게 19대 국회에서 전라도 지역에서 그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을 대거 뽑아준 그게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포기하거나 철회했기 때문에 한 게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개혁을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회초리의 성격으로서 국민의힘을 선택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게 20대 국회에서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윤석열이 지금 난동 부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정 수행 평가 점수가 떨어지는 이유는 제대로 해라. 왜 이렇게 더 답답하게 하느냐, 더 속도를 못 내느냐 하는 회초리의 성격으로서 그 점수를 뺀 거지 완전히 등을 돌리거나 지지를 철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숫자만 보고 민주당 지지율보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 몇 퍼센트 올라가니까 뭐 역전했네, 무슨 레임덕이 왔네, 뭐 지지를 철회하고 뭐 지지율이 빠지네 이런 온갖 잡소리를 해대는 것 자체가 꼴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리얼미터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조사할 수 있다니까요. 자기들이 정한 원칙을 가지고 자기들이 정한 방식대로 꾸준하게 계속 해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리얼미터 입장에서는 여러 고객들 상대하면서 돈 버는 게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닌데 예. 그래도 해석은 정확하게 해줘야죠. 사실 아무 의미 없다. 지금 공수처 처리되고 윤석열 해임만 돼도 다시 말씀드려요. 민주당이나 대통령이나 지지율 최소 5% 이상 올라갑니다. 이걸 봐야지.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들이 나쁜 게 그런 거지. 물론 뭐 가장 뭐 하락한 이슈 중에 부동산이 가장 크다고는 하는데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빠져서 국민의 짐으로 갔느냐? 아니라고요. 개혁이 지지부진한 것 같고 막 너무나 이렇게 이슈 파이팅에서 밀리기 시작하니까 답답한 사람들이 에라 모르겠다. 180석이나 몰아줬는데 뭐하냐? 요런 느낌으로 지지율 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중앙일보가 나름대로는 대가리가 이영리해. 중앙일보가 최근에 시리즈를 하나 하고 있던데 예, 헤드라인이 재밌더라고요. 문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도 지지율이 싫어도 국민의힘은 못 지켰다는 20대. 그래서 그 도표를 하나 이렇게 딱 발표를 했던데 여기 보시면요 위에 있는 이 약간 하늘색 선이 있잖아요.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에요. 20대 유권자의 대통령 지지율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 그래 현재 문 대통령 지지율은 40%입니다. 20대에서. 근데 20대 유권자 중에 이 밑에 분홍색 있죠. 이 분홍색. 핑크. 아이 귀여워요 진짜. 20대 유권자 중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지금 7%예요. 내가 말했지. 저쪽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시간이 밀어내요. 아무리 문재인 기회가 잘 돼 있어도 천년만년 사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자연 감소분이라고 하죠. 근데 말하자면 지금 40%의 20대는 그래도 뭐 민주당 지지율이 20대에서 인기가 없네 만에 해도 언론이 완전 사기꾼인 거잖아. 다른 세대에 비해서 인기가 없는 거지. 20대가 민주당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40%고 국민의 지임 지지율은 7%밖에 안 나와. 그럼 이 사람들이 일베들끼리 몇 명 모여가지고 계속 그 선동하고 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 지들끼리 투표해가지고 윤석열이 가장 자랑스러운 동문 이지랄하는 애들 빼고는 정상적으로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싫어도 니들 안 찍어. 왜? 훨씬 더 부끄럽거든. 근데 이 상황에서 이런 이슈 파이팅이나 아젠다로 이길 수 있다고? 불가능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0대, 40대, 50대는 이미 특히 50대는 민주당 지지로 완전 돌아섰어요. 최근에 대선, 지방선거, 총선을 거치면서 완전히 돌아섰어요. 부동산 문제만 나는 새로운 정책을 낸다기보다는 납득을 시키면 돼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부동산 문제는. 그래서 변창흠 뭐 새로운 후보 장관이 지금 내정이 됐는데 그 문제를 제외하고 나면은 국민의 지금 입장에서는 암울할 겁니다. 7% 갖고 뭘 해먹자고? 그거를 중앙일보가 이 잔대가리 잘 굴리는 거죠. 최소한 국민의 짐은 20대를 공략하라 하는데 뭐 지들이 하는 게 뭐가 있겠어? 20대 공략하려고? 청년당이라는 걸 또 당내 당으로 만들어요. 근데 그게 격려에 가신 분이 84야. 아 근데 그리고 그 색깔이 굉장히 의심스럽더라고요. 색깔이 마치 인공기 색깔인 것처럼 남 색깔, 빨간 색깔, 흰색으로 해서 목도리를 딱 둘렀는데 전 북한에서 오신 분인 줄 알았어요. 사진 뭔가 보고. 미국 느낌도 나네요. 근데 펩시콜라인데 뭐. 근데 뭐 중앙일보에서 보수 야당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5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뭐 가치 상실, 세대 고립, 지역 고립, 인재 고립, 계급 고립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중앙일보처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 편이나 보수 야당 편에 있는 언론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일반 시민 그러니까 니들이 투쟁해야 할 일이라고 짚어주는 것 같아요. 그걸 볼 수 있는 시각을 우리는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5가지 고립, 가치 상실, 세대 고립, 지역 고립, 인재 고립, 계급 고립 요거는 중앙일보는 알면 빨리 띄어내주세요. 왜 같이 가려고 그래? 실제로 여기 딱 맞는 거니까 아무리 정양일보라고 해도 맞는 말 한 건 소개를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일종의 이제 제가 국민의 지임한테 계속 훈수 두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답답해 미치겠는 거야. 가치 상실은 뭐야? 보수 정당으로서의 어떤 가치도 없는 거예요. 아까 말한 남북관계 같은 거 전향적으로 생각해 줄 필요 있거든요. 예. 한반도의 평화,
있어야 된다라고. 근데 다 빨갱이 지금 색깔로만 하고 있는 거고. 세대 고립은 뭐예요? 60대 이상만 지지하는 정당. 50대 이하는 아예 이제는 찍을 생각도 안 하는 정당. 지역 고립 뭐예요? TK, PK에만 지금 고립되고 있잖아요. 나는 다음 총선이 더 기대가 되거든. 다음 총선에 네. 국민의힘이 진짜 지역 정당으로 완전히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 다 인재 고립. 젊고 참신한 인재는 안 오고 일베 같은 것들만 들어가잖아요. 조수진 같은 네. 것들. 인재가 안 들어가니 당연히 비호감도만 높아지는 거예요. 계급 고립 마찬가지죠. 기득권.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나 지지하는 정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쉬운 게 그나마 이제 원희룡 같은 사람이 초선 의원 하던 시절에 그때는 소장파라는 어떤 그런 그룹이 있어가지고 맞는 말,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말, 정치 교과서에 맞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주장하는 그룹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꼭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국민의힘 그쪽 국민의힘 유당 그 새누리당에서 시작하는 그쪽 인간들 입에서 맞는 말 하는 인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 철학적 문제 있잖아요. 우리가 왜 정치를 하는가? 우리 정당을 통해서 국민들은 어떤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소장파 의원이 단 한 명도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게 이미 사망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그 3, 40대 초선 의원들까지도 그 당대표나 그 비상대책위원장 눈치나 보고 그 사람들 입맛에 맞는 말 좀 거들어 주기나 하고 안 그러면은 뭐 친박계 그 눈치 봐가지고 그쪽 입맛에 맞는 이야기나 하는 이런 행태들은 이미 정당으로서는 사망했다는 거하고 똑같은 예, 거예요. 예. 자신들이 그걸 스스로 알아야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안의 심각성을 알아야지. 내가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으로 돌아가면 리얼 밑에 지지율에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야 되는데 약간 좀 모자란 거죠. 어떤 이슈가 막 출렁출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이 일부 지지를 빼니까 착시 효과로 자신들이 1등이 돼버린 것 같은 느낌. 물론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갤럽 같은 데 아예 택도 없습니다만 그런 착시 현상이 있어가지고 내가 더 총공세를 하면 더 떨어지겠지. 근데 뭐예요? 자신들의 아젠다가 없는데 대안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은 사실 이런 정기국회 몇 번만 걸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혁 세력, 민주 세력한테 압도적인 숫자에 의해서 몇 개의 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주고 나면 저쪽 지지율이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왜? 못 막았다고. 이 새끼들이 그나마 100석이 조금 넘긴 하지만 다수 의석을 만들어줬더니 그중에 법안 하나 막지 못하고 패잔병대에 돌아오면 당분간 지지율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력과 세력이 싸워서 이쪽 아젠다는 무조건 빨갱이 법들 통과시키면 안 되고 독재법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아젠다 갖고 있는 지지하는 사람들이 전장에서 대패하고 돌아오면은 잘했다 할 것 같습니까? 비읍시읍 같은 새끼들 뭐 어쩌고 쌍욕 날아가면서 지지 안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회에 180석 몰아준 민주당이 이쪽 세력의 아젠다를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쟁취해내면 지지율 다시 올라간다는 거야. 그러라고 180석을 밀어준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 국회에서 비쟁점 법안들 어마어마하게 통과시키고 있네요. 난 제발 이런 짓 안 했으면 좋겠다니까. 다달이 해. 왜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몇백 개가 법안을 한꺼번에 통과시키냐고. 그러게 말입니다. 일하는 네. 국회법 통과시켜서 네. 상시국회 열고 일주일에 법 2개, 3개씩 통과시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억울할 거예요. 평소에 노는 게 아닌데 이렇게 국회에 지금 관행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국회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자신들도 민망하고 억울할 텐데 왜 안 고치냐고. 상시국회 하고 상시국감 하면 되지.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바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인정받으려면은 제도를 고쳐야죠.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깨몽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깨몽. 굉장히 오래된 우리 이야기. 보람님 모르네. 꿈에서 깨몽이 뭔 깨라고. 뜻인지 몰라요? 꿈에서 깨라고요. 알고 있었어요?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처음 들어봤는데 이해했다는 거죠. 깨몽. 꿈에서 깨세요. 예. 이게 이 법만 통과돼도 여론 지형은 확 바뀌어요. 되게 쉬운 분석인데 못 알아먹었으면 어떡하?